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10월 30일 일요일인데, 어제 저녁 늦게 뭐 유튜브 좀 보고 있다가 보니까 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다고 뭐 그런 속보가 전해지더라고요. 뭐 지금 보니까 그래 뭐 한 150명 정도가 죽고, 한 몇십 수십 명이 지금 아직 뭐 부상자로 보도가 나오는데, 참 이게 저기 갑작스럽게 뭐 엄청난 사고가 나가지고, 어, 뭐 하여튼 축제가 완전히 악몽이 됐네요, 악몽이. 그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좁은 골목길에, 비탈진 좁은 골목길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마 그 와중에 앞쪽에서 한두 명이 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명복을 빕니다. 그 제가 그 이 사고 소식 저는 들으면서 이제 하나 생각이 난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담인데, 그 23년 전이었죠. 그러고 보니 딱 23년 전이 맞나 보네요.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 잠깐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99년도였죠. 그때 아마 롯데 팬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하고 그 플레이오프였을 겁니다. 그때 그 외국인 타자 호세, 그 방망이 집어던지고 하던 그때였죠. 99년도.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롯데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2차전을 대구에서 하고 3, 4차전을 부산에서 하고 5, 6, 7차전을 잠실에서 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야구장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대부분이 그 저기 뭡니까 그 야구장에 가면 원정팀 응원석이 3루석이죠, 3루석. 그 1루석은 홈팀 응원석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대구 운동장이 1루석이 그 원정팀 그 응원석이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 저기 회사 동료들하고 총 저 포함해서 4명이 갔습니다. 이제 그 1차전을 갔든지 2차전을 갔든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 아마 대구 구장이 한 10,0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 1루측 그 딱 한 블럭을 이제 롯데 이제 롯데 원정팀 롯데 응원단들이 이제 차지를 했죠. 그 나머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마 그때 아마 거의 꽉 찼는데, 뭐 조금 아마 저기 따지면 아마 한 9대1? 9대1보다도 9대1까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95대5 정도? 95대5 정도, 뭐 그 정도로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롯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극성이잖아요. 특히 롯데 팬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막 올라와요. 그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래 막 섞여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아마 한 6회, 7회 정도까지 아마 롯데가 이기고 있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데 응원단들은 이제
형이 나 가지고 그 치어리더 언니들도 막 꿍짝꿍짝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인제 그 뭡니까 삼성 팬들은 다 인제 쥐죽은 듯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한 7 회부턴가 인제 갑자기 인제 그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죠. 그러면서 인제 이 롯데 응원석 쪽은 이제 약간 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좀 조용해지고 저기 삼성 응원단들이 이제 힘을 내면서 으쌰으쌰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인제 그러면서 인제 약간의 충돌이 인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나기로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게 지금은 인제 그런 일이 솔직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좀 관람 문화가 상당히 지저분했지 않습니까? 이 뭐 막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저 생수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500 밀리리터짜리. 이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다 마시고 빈 통을 그냥 좀 던지고 이러는 거는 뭐 그게 어차피 그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반 절반쯤 먹고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이제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게 있었죠. 컵라면. 컵라면을 먹고 그 국물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집어 던진다든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뭡니까 파란 그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파란색 큰 쓰레기통. 그걸 또 뭐 들고 집어 던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한 명이 뭐 심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좀 다쳐 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 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당시에 또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응원할 때 소리 나게 하는 뭡니까 저 그걸 뭐라고 하지? 막대기. 풍선 막대기. 그런 것도 다 들고 인제 막 하여튼 그래 가지고 뭐 경기를 이겼는지 졌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이제 그렇게 어쨌든 소란스럽게 이제 막 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인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빠져나오면 이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때 어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내가 저 응원할 때 박수 치던 방금 말씀드린 풍선막대 그게 인제 롯데 자이언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저도 인제 조금 부주의했던 거는 맞아요. 그거 그 그냥 버리고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인제 내가 이 엄청나게 사람이 갑자기 인제 막 이 인제 뭡니까 퇴장을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막 뭡니까 이거 밀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 조금씩 밀려 가지고 인제 빠져나가는 와중에 그 옆에 누군가가 인제 제 손에 들려 있는 풍선막대를 보고 인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에 하나 반응을 했으면 아마 진짜 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그 이상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인제 그 롯데 팬이냐고 묻길래 제가 순간 일단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냥 무사히 빠져나왔던 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제 압사 사고를 사건을 들으면서 갑자기 23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때 저도 막 어차피 그때가 뭐 23년 전이니까
20대 후반이니까 뭐 좀 뭐 '내가 낸데.' 하는 딱 좀 그거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에이씨." 해 가지고 막 그 "뭐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을 했다든지 하면 아마 어 어제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사고 이상으로 아마 크게 뭐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려오면서 그 다 계단이잖아요. 나와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쪼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삐끗해 가지고 만약에 갸우뚱해 버리면 대형 참사가 나죠. 그 인제 뭐 일단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제 사고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그런 상황의 어떤 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탈진 좁은 골목길 갑자기 그걸 보니까 뭐 도로 폭 골목길 폭이 뭐 한 4 미터 정도?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나란히 걸어가면 이제 틈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인제 골목길이라는 거죠. 거기다 비탈진 골목길.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인원이 수천 수만 명이 막 몰려드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뭐 전단지에다가 막 그 바닥에 막 뭐 물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게 전단지가 또 미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누군가가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빨리 좀 가라."고 막 하면서 좀 만약에 밀었다든지 하면 그러면서 앞에 사람이 스텝이 꼬이면서 만약에 주저앉았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뭐 그 어차피 거기서 뭐 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예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뭐야 특히나 인제 사람이 갑자기 뭐 몰려든다거나 막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어 함부로 뭐 몸을 비튼다든가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두 분 다시는 어제와 같은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 하여튼 참 그래 이 짙어가는 가을에 뭐 여기저기 뭐 축제다 뭐다 더 그리고 뭐 저 거리두기도 인제 거의 다 풀려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 3년 만에 인제 그 어떤 기분을 만끽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나섰을 텐데 아 하루빨리 뭡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인제 재미가 있어집니다. 뭐 이제 뭡니까 어젠가 뭐 신문에서 잠깐 나오기로도 이재명이 뭐 살이 좀 많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그 하는 말은 뭐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인제 이러는 이제 뭐야 상황에서 인제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 빨갱이들이 인제 완전히 수세에 몰렸죠. 그러니까 인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인자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패널들은 인제 좀 갈수록 인자 이 힘을 얻고 신이 나서 인제 막 이제 인제 뭐 방송에서 막 얘기들을 하죠. 뭐 그 다 좋긴 한데 어 그 누굽니까? 그 특히 그 서정욱 변호사 제가 듣기로 아마 서정욱이 아마 합천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 다 두고 나서 일단 뭐 그 특히나 이제 경상도에서 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도 큰 데다가 그냥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너무 흥분을 한다는 거죠. 뭐 그게 인제 뭐 좋다 나쁘다라거나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어 이 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뭡니까 억눌렸던 어떤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그냥 빨리 인제 곧 구속된다, 구속된다 제가 드렸다시피 그렇게 빨리 구속 안 시킬 거라니깐요. 그 인제 제목은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 이제부터 시작이다.' 단단히 마음먹기를 이제 단단히 마음먹어야 돼요. 이 정말 이 굳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구속이 되거나 뭐 소환되기 전에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피가 마르고 정신이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이 뭐 살이 빠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그 전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명아 그리고 찌빠들아 마음 단단히 먹어. 어설프게 마음 먹고 있다가 정신줄 놓는 경우가 생겨 임마.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해. 안 그러면 너희들 피가 바짝 마르고 저 정신 세계의 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한번 두고 봐봐. 내가 이때까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 토끼 형의 스타일 누차 얘기하잖아. 상대의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니까. 특히 이런 쓰레기들 빨갱이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한 거라고 우리 토끼 형은.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젠가 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금요일 날 이것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를 보면 나옵니다. 성현이든가 그 민주당 놈인데 자기 입으로 그래요. 무슨 범죄 집단 취급하고 하듯이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집단 취급하고 있어. 맞아. 그 느낌이 정확해. 아무튼 찌빠들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 말씀드렸듯이 그 참 진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한동훈 이 한 명한테 뭐 단적으로 국회의석 169석 민주당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물론 한동훈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뭐 제가 듣기에 아마 IQ가 18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IQ가. 뭐 쉽게 말해서 천재는 아니고 천재.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상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막 이 한 명한테 지금 국회의원 169석을 가진 민주 이 빨갱이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뭘 한 겁니까 뭘? 아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굴러왔다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이 빨갱이들 이 수가 낮은 정도가 아니고 이 거의 쓰레기죠 쓰레기. 지금 여러분들 보듯이 이 수준 이하의 것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수십 년을 세뇌당해 가지고 선동당해 가지고 나대는 것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도 휘둘리고 이 진보가 뭐 깨끗하다고 아니 지금 이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진짜 그거 신기하다니까. 그 제가 그 지번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이비 광신도 집단이 아니면 도저히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종교단체라니까 종교단체. 그 어떤 상식과 논리도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런 정말 이 수준 이하의 쓰레기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당의 대통령 갖다 바쳐 정권 갖다 바쳐 그 이런 것들이 소위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것들이잖아요. 보수라는 것들. 이 한동훈이 한 명을 상대를 못하고 있는 이따위 쓰레기들한테 온 나라가 선동당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찌빠 새끼들아 뭐 느끼는 게 없냐? 느껴지는 게 없냐? 뭐 단일대우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어? 지금 니들이 물고 빠는 이재명이가 아니 그래 막말로 아니 너희들이만 생각하듯이 진짜 이재명이가 진짜 청백리라고 뭐야 5천년 역사에 정말 뭐 최고의 청백리라고 아마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인은 최고의 청백리인데 왜 주변 놈들은 다 쓰레기들밖에 없지? 야, 찌빠 새끼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니 그 쉽게 말해서 고고한 학인데 이재명이가 주변에는 까마귀들밖에 없어.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댓글 한번 달아봐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봐봐. 아니 우리 토끼 형 주변 봐봐라. 한동훈이 술도 안 마시지. 그 이원석 저 검찰총장 봐봐라. 나도 그 양반 참 청문회 때 처음 알았는데. 아니 진짜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지? 청백리라고 하면 한동훈이나 이원석 같은 그런 사람들을 청백리라고 하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그 토끼형 주변에 그 너희들이 그렇게 5천년 최고의 청백리라고 우상화하고 있는 이재명이 주변 인물들 같은 그런 놈들 있더나? 어? 그 내 얘기가 열받으면 댓글 한번 쓰고 봐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봐봐. 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사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고 체계가 이상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수학 공부 좀 해. 수학 공부 이 씨발놈들아. 내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 수학은 할 필요 없다. 뭐 저기 사칙 연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개소리도 쳐 씨부리지. 그 살아가는데 뭐 미분적분이 왜 필요하냐?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왜 필요한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수학이 뭐냐?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야, 논리의 학문.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내 대학 다닐 때 연력학 가지고 교수하고 한바탕 했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야, 논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작과 끝, 요 각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제대로 풀었다고 나는 지금도 확신을 해. 각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이건 제대로 푸는 게 맞아. 근데 그 당시에 그 교수는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 수학을 해야 논리력이 키워진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학교 다닐 때 너희들 수학 못했지? 수학 씨발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이런 거였지.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아니 수학을 최소한 70점, 80점 이렇게 받았으면 이런 논리가 이 대가리에 박힐 수가 없어.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수학 공부 좀 해. 수학 공부. n차 방정식, 미분, 적분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머리를 싸매고 밤늦도록 문제가 안 풀리면 끝까지 풀어보려고 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봐봐.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풀어내잖아. 그때 그 어떤 기분을 아냐 너희들이. 버리지 새끼들아.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솔직히 이게 뭐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논리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냐 이게. 아니 솔직히 이게 논리가 필요해? 이거 판단하는데 상식이 필요하냐고. 에이 버리 새끼들아.
참 진짜. 뭐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아직도 찌빠짓을 하고 있는 대깨문 뭐 이런 소위 내가 진보인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뭐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으로 대깨문에서 벗어난 사람을 본 게 딱 2년 반 전에 신천지 압수수색 딱 그때 이후로는 제가 대깨문에 물론 뭐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그것도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가는데 뭐 그래 민주당에서는 뭐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막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과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서두 첫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기 토끼 형의 스타일이 상대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파괴시키는, 물론 이거 뭐 저기 아무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일반 잡범 잡는데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위야 어떻든 현재 제1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잖아요. 쓰레기긴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이 빨갱이 정당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려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빨리 수사하고 뭡니까 잡아들이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씩 이 이재명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조금씩 파괴시키는, 무엇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본성까지도 철저하게 조각조각 파탄내는, 역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빨갱이들 하나하나 그 정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그 방법으로 갈 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 이 증거 다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구속하고, 이건 하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 중에서 진짜 하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박 그닥기식의 어떤 이 뭡니까 수사라든가 뭐 이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완벽하게 이 빨갱이들을 돌이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살이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심리 상태를 제가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정말 증거를 갖고 있을까? 증거를 갖고 있나? 아니야. 증거는 없을 거야. 진술만 있을 거야. 아니야. 증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심리 상태가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증거 있다고 증거 내밀어 가지고 바로 소환을 해 가지고 뭐 이리 하면,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불안할 때는
결말이 나야 돼. 바로 빨리.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고 막 이 불안할 때는 막 이유야 듣든 가부간에 빨리 결판이 나야 어떤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뭐 좀 더 안 좋은 방향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되면 증거를 갖고 있나? 아니야, 증거 없을 거야. 증거 갖고 있나? 증거 없을 거야.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오래가 다 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뭐 심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조가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종조차도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 거기다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뭐 금명간에 바로 소환을 하고 뭐 기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단일 대우가 안 깨져. 뭐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오히려 더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럼 이 단일 대우를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찔끔찔끔 흘리는 거, 지금처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뭐 언론에서 나오고 검찰에서 뭐가 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검찰에서 뭔가 행동을 안 해. 할 듯 하면서. 그럼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증거가 있나? 아니야, 증거 없이 진술만 갖고 계속 저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흔히 말하는 비명계에서는 이제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이거 계속 두둔하다가 다 같이 몰살한다. 뭐 물론 두둔하든 안 하든 다 몰살은 할 거야. 그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재수 뭐 또 누굽니까 그 김혜영이 뭐 최재성이 조홍천이 이런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는 개소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놈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뭔가 균열이 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분이 일어날 거예요. 내분이.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끼 형의 스타일상 뭐 이재명을 아니면 문재인을 바로 소환 안 한다니까. 계속 지금 같은 상황으로 얼마간 계속 몰고 갈 거예요. 찔끔찔끔. 그러면 이제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뭔가 찔끔찔끔 씨 진짜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도로도 나오고 막 이런 흘러나오니까 그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이제 서로 이제 머리채 붙잡고 쥐어뜯겠지.
이 정도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뭐 역사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책도 읽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살아오면서 씨바. 그러면 이런 정도 우리 토끼 형이 이때까지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 봐왔잖아요. 아니 그냥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9년 전에 진짜 정확하게 9년 전이죠. 2013년 10월 말이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었으니까 9년 전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전 국민 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딱 각인시켜 놓은 다음에 4년을 여기저기 좌천돼 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4년 만에 4년이 아니죠. 3년 만이죠. 2013년 10월이었으니까 2016년 10월 11월이었으니까 딱 3년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보세요. 그때 수사팀장으로 올 때 기자가 물었잖아요. 혹시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니까 바로 기자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된 태블릿 가지고 시원하게 쓸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그 김건희가 임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좌천되고 하는 그 소식 듣고 유산했다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복수하잖아. 그리고 검찰총장 되고 나서도 그 2019년 8월 달에 임명되고 바로 조국 수사하면서 틀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3년을 참았잖아. 3년 참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 인내심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인간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막 그 화닥화닥 하는 이제 보수 그 서정우기 같이 막 나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뭐 물론 이제 뭐 물고 싶고 또 하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좀 기다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빨갱이들 더 단일 대우를 더 강고히 해주게 된다고. 철저하게 뭐 뭡니까 그 36개에서 따지면 이관계죠. 이관계. 이관계를 쓰는 거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니 싸우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빨갱이들의 진면목, 민낯, 그 본질, 저 밑바닥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완벽하게 다 까발려가지고 야 저런 것 저것들이 사람 새끼들이가 저 개새끼들이네.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청남동 술자리 그 이런 식으로 또 음모를 꾸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의 이 저급한 이 술수들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다고. 어떤 형태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뭔가 조작질을 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저 한동훈이가 대탐사 그 뭐 저 스토킹 한다고 했을 때 딱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뭐 어디 이상한 술집을 가기를 바랬겠죠. 이 얘기 하잖아요. 왜냐? 그 얘기를 한 거는 분명히 그런 걸로 아마 그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워낙 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상호가 그랬잖아. 뭐 술자리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냥 그 본성, 그런 쓰레기 같은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뭔가 조작질을 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한동훈이가 또 한마디 툭 던져준 거지. 빨리 조작해, 새끼들아. 아마 어디 이상한 술자리에 가기를 바랐겠죠. 그냥 덥석 물은 거야, 이 병신 새끼들이. 이 허접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바로 씨발 그래. 야채수도 그러니까 아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원체 조급하고 막 아무 앞뒤 지질 않으니까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진짜 뭐 혹시 술집 같은 거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찔리니까 먼저 저 선수 쳐가지고 저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바로 덥석 물었어, 병신 새끼들이. 아니 그러니까 첼리스트 뭐 저거 그 첼리스트가 어떻게 그런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 그냥 조작이라니까 씨바. 첼리스트하고 좀 입을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다 짜고 친 거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가 뭐든 간에 아무리 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지금 알려주기로는 뭐 그래 남자친구한테 이제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아무리 자기가 그래 뭐 읍소 출입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뭐 법무부 장관 거기다가 저기 저 김현장 변호사 30명 이 얘기를 그냥 얼떨결에 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고영태가 USB로 태블릿에다가 심었듯이 다 짰다니까. 아니 뭐 들리는 얘기는 그 개딸이라며. 그 첼리스트인가 그년이. 그러니까 김의겸이 그 첼리스트 더 탐사 물론 요 더위가 있죠 당연히. 놓고 보면 다 짠 거야. 이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토끼 형이 검사 시절에 뭐 룸살롱 같은 지금 나오는 이런 유의 술자리에 참석했던 딱 그 뭐라고 합니까 어 흔적이 틀끝만큼이라도 나왔으면 이런 조작질을 했을 거라고. 쉽잖아. 룸살롱에 갔다는 그 흔적만 단 하나만 나왔어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조작했어. 뭐냐면은 뭐 아가씨 하나 데려다가 이러는 거죠. 아 그때 그래 뭐 윤석열 검사하고 막 왔는데 막 그 여기 막 팬티에 손 넣고 막 주물럭거리고 막 온갖 이런 거 다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조작질 했을 거라니까. 그게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 야 찌빠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방금 얘기했듯이 빨갱이들 속성상 만에 하나 토끼 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술집 말고 뭐 룸살롱 같은 데를 진짜 단 한 번이라도 간 그 뭐야 흔적만 나왔어도 분명히 방금 내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조작질을 했다고 나는 100% 확신해. 100%.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어떤 그냥 그게 아니야. 근데 지금도 뭐 물고 싶고 뜯는 게 뭐냐? 결혼 전에 있었던 김건희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것도 지난 10년 동안 탈탈 틀린 거, 그리고 지들도 지금 2년, 3년 동안 탈탈 틀었던 거, 그걸로 계속 물고 싶고 뜯고 있잖아. 그리고 토끼 형 거는 물고 싶고 뜯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비속어, 아니, 막말로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보기에 이 새끼가 아닌 건 분명해. 만약에 그래. 이 새끼가 맞다 치자. 그게 뭔 비속어냐, 이 씨발놈들아. 어? 그게 뭔 비속어야. 정말 존중해주면서 나온 발언이야, 이 새끼들아. 그, 이 새끼가 이 버러지들이 맞아, 이 새끼들아. 너희들한테 딱 맞는 용어는 버러지야, 버러지. 아니면 쓰레기. 근데 그래, 이 새끼, 그게 뭐 국격? 그 장윤민가 그 씨발년 그 나와가지고 그래 뭐 국격이 어쩌니 그 개씨 아유 쌍년 뭐 그년뿐만 아니지 다 마찬가지지 연놈이다 빨갱이 연놈들 다 국격 좋아하시니 야 이 씨발 것들아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아유 이 이재민이 같은 이 쓰레기를 아유 진짜 그리고 그 토끼 형 말이 정확하게 맞지 그 씨발년이 그 아마 MBC 기자일 것 같은데 아니면 YTN이나 지는 그래 뭐 좀 곤란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막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바로 이제 토끼이 듣자마자 또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 저기 저 뭐야 그 지난달에 그 저 이 새끼 그거 파문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그 MBC 기자만 들어온 거 보고 그 딱 그 다시 영상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딱 영상을 보면 곁눈질로 토끼 형이 좀 누리번 하면서 딱 느낀 거야. 아, MBC 기자네. 어차피 마크가 MBC 찍혀 있었을 거니까 카메라에.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지? 딱 좀 관심 깊게 보면 그런 표정이 딱 맞다니까요. 그 이번에 그 어제 그제 그래 그 아침에도 딱 그거였어. 이 기자 이 쌍년이 그 개소리를 또 질문을 하니까 딱 느낌 온 거지. 아싸 이걸 또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 다음 질문 그래 놓고 그러면 아니 막말로 다음 질문 했으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질문이라고 해놔놓고 할 말 다 하잖아. 야 찌바 새끼들아. 그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봐. 복귀하니까 그 복귀왕인가 그 쓰레기 생각이 나네 또. 아 나 진짜 씨. 내 말 듣고 다시 한번 그 찾아가지고 한번 봐봐. 조금만 네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봐보라니까 이 새끼들아. 그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 내 말대로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래 그 다음 질문 했으면 다음 질문을 받아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놓고 지금 뭐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고 바로 그다 국민을 무시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씨발 찐빠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 아, 상식적으로 봐도 저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 그것도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빠진다고. 또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지는 지지율은 절대 회복이 안 돼. 이건 절대 회복이 안 돼. 왜냐?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지지율은 아, 지금 완전 개새끼들이구나 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거든. 그걸 지금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바로 저기 소환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거하게 쇼 많이 해야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런 증거가 있다더라, 이런 증거가 있다더라 막 흘러나오고. 근데 뭐 딱히 뭐 검찰에서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변만 계속 막 압박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막 뭔가 특별하게 없이, 그 지금처럼 뭐 민주당사 내에 있는 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그 계속 그 주변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새끼들, 이재명하고 빨갱이들 불안함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뭔가 씨발 증거가 있는 것 같이 해놓고 뭐 자기들 주변만 계속 파대니까, 그러면 언론에 나와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뭐다 계속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 하나씩 막 잡혀가고 막 이래. 다시 말하자면 끝났어 이 새끼야. 그 토끼 형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거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 뭐겠어 이 새끼들아. 토끼 형이 입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뭔가 딱 규정짓고 지어서 나온다?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아. 그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재명이든 뭐든 다 그냥 씨발 막 감옥 보낼 수 있는 모든 게 다 지금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아. 근데 안 하지. 철저하게 피를 말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거야. 정신을 파괴시키면서 뭐지 불안한데 그래가지고 안에서부터 쪼개지게,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쪼개져야 회복이 안 되잖아. 응? 아니 그때 뭐야 그 무슨 저 친일 국방인이 얘기할 때 정진석이가 그 말한 건 정확하게 맞아. 조선은 내부가 썩어서 망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제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고구려도 당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계 소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만약에 단길이 잘 됐으면 고구려 함락 안 됐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불안하거든.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다 같이 죽을 거거든.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내부에서 서로 막 쥐어뜯고 막 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분열이 되면 절대 회복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내부는 이렇게 결속이 돼가 있는데, 물론 속으로는 불만이 많이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을 바로 소환을 한다거나 해버리면 오히려 이 새끼들 단일 대우를 더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중심이 여기 있으면 요 주변만 계속 팔 거예요. 주변만.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갈 거야. 물론 칼끝은 지금 턱 밑에서 조금씩 좀 파고 들어가고 있어. 찌빠 새끼들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이라도 발빼이 새끼들아. 도대체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 때문에 네 인생을 왜 거냐? 아니 진짜 뭐
유동규나 뭐 김만배나 김용이나 정진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처럼 뭐가 진짜 이권에 같이 연결이 돼 있다거나 하면 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볼 만 하겠지. 어차피 씨발 이재명이 죽으면 자기도 그냥 뭐 죽는 거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평생을 그렇게 버러지처럼 살래? 네 개인적인 어떤 이 사상이나 논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내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들 것만큼이라도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되면 그 댓글 한번 달아봐봐 이 새끼들아. 내가 말했던 거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봐. 한심한 새끼들. 그래 진짜 이 한동훈이 한 명을 못 당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왔다는 게 정말 자괴감 정도가 아니고 진짜 뭐 한동훈도 그랬잖아. 자괴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조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진 겁니다. 그냥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제법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빨갱이들을 말려 죽이는 거, 정신을 무엇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종편의 그 이제 뭐 시사 프로를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거의 막 울죠? 그리고 막 낯빛이 사색으로 변해가지고 흑빛으로 변해가지고 이번 최진봉, 유용화, 김성환, 김종욱, 김준일, 김상일, 김관옥, 김두수, 장윤미, 김효원, 복귀왕, 전수미, 설주환, 임세현, 박승민, 장현주 등등등등등 해서 이 그래 보세요. 보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이도훈하고 이현종이 이 둘이 그나마 이전부터 처음부터 조금 이제 좀 일관되게 방향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두 양반은 상당히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쳐 씹으리면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지금 뭐 그래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서정훈이나 이런 놈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뭐 그게 뭐 크게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너무 쏙 보이잖아, 씨발. 근데 뭐 하여튼 그냥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긴 해야 돼요.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나라 꼬라지 이렇게는 안 되지. 그뭐 저는 처음에 이 복귀왕 처음에 보고 이름이 뭐 누가 그러더라 뽑기왕 참 진짜 아유 또 저 그러니까 뭡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들이 빨갱이들이 만든 게 뭐 김정은 위원장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그냥 이 자연스럽게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쭉 얘기를 하면 막 그래 어차피 뭐 호칭 붙여주는 거니까 그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주어 조사까지 다 붙이고 나서 그럴 때 표정들을 보시라니까요. 유심히 보면 한 번씩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니까요. 한민수 뭐 저기 뭐 이런 것들 그 복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빨갱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패널로 나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보면 한 번씩 북한 관련돼서 김정은이 얘기하다가 자기도 김정은이가 하고 나서 얼굴 표정이 약간 움찔해. 그러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딱 수정을 해요. 이게 빨갱이잖아. 그래 놓고 이 전두환에게는 그냥 전두환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 하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뭐 40대 이상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어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기 보면 그 끝 이제 결말 정도 간 부분에서 저 누굽니까 박근영이가 아마 그 친일파로 활동하다가 해방되고 다시 무슨 어디 경찰서에 어디 뭐 아마 뭐 간부로 있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기 아마 박상원인가가 독립운동을 한 걸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경찰서를 딱 찾아가니까 그 박근영이가 간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마주쳤는데 그때 박근영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빨갱이 이런 빨갱이 새끼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도 빨갱이 편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친일됐던 새끼들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 빨갱이들이 맞았던 거예요. 빨갱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해방되고 70년도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쓰레기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립운동이고 치달이고 뭐 얼어 죽을 독립운동이야. 물론 개인적으로 뭐 그래 저 정말 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세력들 그 당시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 그거 다 빨갱이 새끼들 맞았던 거야.
뭐 저기 저 떼놈들 그 돈 받아가지고 글 쓰면서 독립운동인네 뭐네 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때부터 특히나 그때부터 지금의 이 빨갱이들이 친중이 돼가지고 친중 친북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봤던 게 맞아요. 그렇게 길타기 돼가지고 물론 사대리 뭐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합니다만은 빨갱이 새끼들. 근데 이제 해방되고 거의 이제 80년이 돼가죠. 이 시점에서 지금 빨갱이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토끼 형 하늘이 내린 인물이 맞다니까. 아 그리고 아까 그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이 한 명을 못 당해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도 40대 이상은 좀 기억을 하실 건데 박봉승 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박봉승은 이제 이 뭐야 아마 암인가로 죽은 지는 제법 됐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일단 빼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그 뭐 무슨 유다야 신디게이트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조직하고 이제 싸우는데 그 그러니까 이때는 맞아요.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저 피트팬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름 피트팬이 유다야 신디게이트를 상대로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토끼 형하고 이 빨갱이들 한동훈하고 빨갱이들의 이 관계하고 너무도 또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씨발 아무리 만하지만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좀 지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 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이겨.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만화에서 이제 이 어느 누군가가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아니 피트팬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앞뒤 재지도 않고 막 공격을 해요. 보신 분들은 이거 저기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진백패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다니까. 아니 피트팬이 어디에 있다 하면은 뭐 작전을 세우고 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암살자든 뭐든 보내가지고 하니까 백진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전부터 그랬잖아. 이 찌빠 새끼들아. 작전을 바꿔야 된다고. 한동훈이가 아니면 우리 토끼형이 뭐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이 설정이 너무 똑같아. 만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에서 그 저 피트팬에게 판판이 깨지는 유다야 신디게이트를 딱 보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지금. 피트팬이 어디 있다 하면은 막 앞뒤 안 재고 생각도 안 하고 개떼같이 달려가가지고 지랄을 하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한동훈이가 토끼 형이 한마디만 하면 그 개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물고 씻고 떴잖아.
찌빠 새끼들 가서 그러니까 가서 얘기 좀 해주라니까 해달라니까 작전 좀 바꾸라고. 한심한 새끼들. 마지막으로 뭐 결론 또 잠깐 말씀드리면 아 이재명 빨갱이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뭐야 그 토벌 작전, 말살 작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서서히 피를 말리고 정신까지 파괴해가면서 조금씩 이것들을 압박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계속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거고, 역시 빨갱이들도 마찬가지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분열이. 그러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내분 상태가 되었을 때 마지막 피날레가 장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급해하거나 왜 이렇게 더디지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본대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본대로. 이미 이것들은 수세에 몰렸고 수세에 몰린 쥐새끼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없죠. 그리고 빨갱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짜증을 내는 놈들이 생겨날 거고, 그 짜증을 내다가 이재명과 선을 선긋기에 나서는 놈들이 하나 둘씩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격한 뭐 내홍이라고 부르죠. 내홍에 휩싸이겠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